투자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9월 13일 토요일 아침입니다. 또 일주일이 지났는데 세계 증시와 코스피 어떻게 변하는지 한번 일목균형표 일봉 차트와 캔들 차트 주봉으로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말씀드릴 거는 일단 코스피가 지난주에 박스권을 뚫고 올라와서 역사적 신고가 랠리를 하고 있습니다. 감축드리고 그러면 다우지수 일목균형표 일봉 차트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뒤꿈치 구름대, 빨간색 기준선, 검정색 전환선, 주가 캔들, 하늘색 후행스펙까지 모두 정배열되어 있습니다. 상승 모양 갖추고 있고 계단식으로 상승하고 있어요. 음봉 떨어졌는데 또 큰 문제는 없을 거라고 봅니다. RSI도 가열되지 않고 50 이상에서 진행되고 있습니다. 느릿느릿 올라가는 거죠. 캔들 차트 주봉입니다. 주봉 보면 5주선이 한번 올라왔고 쉬었습니다. 사실 중간에 또 한번 쉰 것도 있고 그러면 두 번째 쉬었기 때문에 파동 관점으로 보면 세 번째 상승이라 이게 마지막일 수도 있거든요. 볼린저 밴드도 아래는 이미 다물어졌고 위에가 지금 다물어지고 있으니까 그냥 기존 패턴대로 가면 조정 받을 때가 멀지 않았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아래 MACD 자체도 살짝 누웠어요. 그래서 다우지수는 조금 수명이 얼마 남지 않았다. 이런 생각이 좀 들긴 합니다. 아직은 상승세예요. 나스닥입니다. 나스닥 9월 조정설이 난무했고 저도 그렇게 생각했는데 8월 달에 짧게 조정받은 걸로 끝냈어요. 제가 이렇게 살펴보니까 미국 증시 시황을 보니까 마이크로소프트랑 엔비디아가 조정을 받았는데 8월 달에 걔네들이 9월 초부터 다시 바닥치고 상승으로 전환됐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된 거고 그러면 나스닥의 조정은 8월 한 달로 끝났다 이렇게 보는 게 맞습니다. 그리고 재차 랠리로 들어가니까 짧은 조정 뒤에 재차 랠리 이거는 사실 폭등의 기운이 있습니다. 그런 거를 좀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캔들 차트 주봉입니다. 주봉 보니까 좀 위태롭긴 해요. 이게 MACD 보면은 많이 올라오긴 했어요. 근데 한 번 더 올라갈 수는 있겠죠. 그리고 까만색이 5주선인데 5주선이 사실 이제 기울기가 또 살아나기도 했어요. 캔들을 위에 올려놨으니까 큰 문제 없습니다. 캔들 이 5주선을 음봉으로 깨지 않는 한 이렇게 음봉으로 깨지 않는 한 큰 문제는 없어요. 없는데 다만 마찬가지로 볼린저 밴드가 아래 다물어졌고 위에가 평평하게 가고 있거든요. 물론 여기서 다시 벌어지면서 갈 수도 있습니다. 근데 보통은 조정인데 조정이 예를 들면 이렇게 3개월 조정 받아야 되는데 8월달 한 달로 끝났다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거든요. 그렇게 생각하면 뭔가 한번 불꽃 랠리를 보여줄 수도 있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항상 기술적 분석은 맞지 않습니다. 맞지 않은 이유가 뭐냐면 과거를 답습하긴 하는데 세력들이 그걸 이용해요. 그러니까 이번에 9월달 조정 받아야 되는데 조정 안 받고 가고 있잖아요. 그거랑 똑같은 이치예요. S&P 500도 모든 이평선 빨간색 기준 구름대 빨간색 기준선 검정색 전환선 주가 캔들 하늘색 후행스팬까지 모두 정별되어 있고 RSI도 50 이상에서 계속 과열되지 않은 상태로 상승을 지속하고 있습니다. 캔들 차트 주봉 보겠습니다. 주봉 보면 똑같아요. 다 MACD 보면 골든 크로스 만들고 상승한 지 꽤 됐어요. 조정을 받아야 될 때가 됐는데 이번에 조정 받는 게 어떻게 보면 당연한 수순이었을 것 같은데 그걸 거부했습니다. 이게 볼린저 밴드가 상단이 많이 다물어졌는데 보면 그러면 다물어졌으면 조정을 좀 받고 그 다음에 다시 한번 올라가는 그런 상황이 됐어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고 지금 그냥 다물다 말고 다시 올라가는 그런 형국이 될 것 같아요. 조금 조정을 받기 싫었나 봐요. 이유는 아마 그거겠죠. 다들 9월 달에 긴장하니까 그냥 가는 거죠. 그러다가 이제 갑자기 조정이 오겠죠. 근데 이번에는 미국 증시가 폭풍 랠리가 오는 거 아닌가 그런 거 생각도 듭니다. 뉴욕 지수도 모든 이평선 정별됐고 RSI도 50 이상에서 상승세 지속이고 주봉을 보니까 주봉이 또 살아 있어요. 주봉이 5주선이 꺾이질 않았어요. 살아 있어 가지고 이게 볼린저 밴드 상단에 닿았으니까 이 꼭지가 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5주선이 깨지는지 안 깨지는지를 잘 봐야 됩니다. 다음 주 항상 잘 봐야 되고 필반지수 볼게요. 필반지수가 그동안 사실 제대로 조정을 받았어요. 7월 달부터 9월 달까지 조정받았는데 9월부터 상승하고 있습니다. 캔들 차트 주봉 볼게요. 주봉 보면은 필반지수가
아직 역사적인 고점을 돌파를 했네요. 필반지수 조용히 5,937 역사적 고점인데 거기를 돌파해서 양봉을 세워놨네요. 필반지수는 조정을 받았기 때문에 상승의 자격이 있습니다. 자격이 있는 걸 보면 필반지수가 아무튼 불꽃 랠리를 보여줄 수도 있겠다. 뭐 그런 생각은 듭니다. 그걸 기점으로 해서 나스닥 불꽃 랠리가 기대된다. 제가 불꽃 랠리를 하는 근거로는 테슬라하고 아이언큐 뭐 이건데 미국 증시 시장 한번 살펴보십시오. 중국 상해 종합이 그동안 많이 올라왔는데 현재는 꼭지점에서 쉬고 있어요. 이게 과열을 시키고 재차 올라갈 건지 아니면 그대로 올라갈 건지는 모릅니다. 상승임에는 틀림이 없다. 뭐 이런 거를 빼박이라고 그러는데 빼박 상승장이다. 이거는 저는 동의합니다. 다만 조정을 받고 가느냐 안 받고 가느냐 그 차이가 있을 것 같아요. RSI 지금 열심히 내려오고 있는데 과열을 시켜야 되면 RSI 과매도권까지 내려올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나면 재차 상승하는데 어떻게 보면 한국 증시가 올라가는 동안 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중국 증시가 한국 증시 조정받기 시작하면서 올라왔으니까 바톤 터치할 수 있겠죠. 캔들 차트 주봉입니다. 주봉 보니까 도치 캔들 떴고 음봉 양봉 이렇게 썼는데 글쎄요, 이게 아직까지는 5주선이 안 깨졌으니까 괜찮은데 5주선 깨지면 그 다음부터는 좀 조심해야 되죠. 사실 이 정도 올라왔으면 20주선이나 10주선 만나는 건 좀 예의인데 좀 더 지켜봐야 돼요. 그래서 상해 지수는 약간 꼭지 증상이 있다. 다만 홍콩 항생은 아닌 것 같아요. 홍콩 항생은 올라오는 동안 못 올랐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뒤늦게 홍콩 항생 뒤늦게 박스권 돌파하면서 상승 시도하고 있습니다. 26,388인데 한번 볼게요. 캔들 차트 주봉 보면 홍콩 항생 5주선이 살아있고 이번에 또 양봉 세웠거든요. 중국 상해는 쉬고 홍콩 항생이 움직인다. 뭐 이런 시나리오가 되는 것 같아요. 바톤 터치가 확실히 된 것 같습니다. 여기는. 그러면 그렇죠. 코스피랑 상해랑 홍콩이랑 같이 움직인다고 봐야 되겠네요. 상해랑은 엇갈리고 그런 관계를 좀 익혀두면 괜찮을 것 같아요. 다음에 코스피 상승장 끝나면 그때 또 한번 중국장에 한번 가보는 게 좋을 것 같기도 하고 일본 니케이입니다. 니케이가 이게 조정에 안 들어갔네요. 니케이가 상승 랠리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결국 나스닥을 따라서 움직이는 것 같아요. 니케이 상승 랠리 계속하고 있고 캔들 차트 주봉입니다. 주봉 보면 5주선이 계속 살아있고 나스닥은 조정의 기미라도 있었는데 이건 조정의 기미도 없어요. 니케이 정말 불기둥을 뿜고 있습니다. 대만 지수도 마찬가지예요. 나스닥이 올라감에 따라서 대만 지수는 8월 달에 살짝 조정받았어요. 8월 달에 나스닥과 같이 조정받았고 상승하고 있습니다. 그럼 전체적으로 보면 다 상승장이네요. 다 조정일 줄 알았는데 참 쉽지 않네요. 베트남입니다. 베트남은 중국 증시랑 동조화가 되고 있네요. 꼬기 친 것 같고 일단 RSI 내려오고 있거든요. 내려오고 있으니까 베트남은 꼭지다 이렇게 보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캔들 차트 주봉입니다. 주봉 보니까 5주선이 일단 한번 아래 꼬리긴 하지만 깨졌네요. 그리고 꼭지 캔들 비슷한 게 나왔어요. 베트남 증시를 보니까 쉬어가야 된다. 뭐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인도 센섹은 하락세였는데 좀 살아났네요. 완전 죽지 않았습니다. 살아났고 캔들 차트 주봉 보겠습니다. 주봉 보니까 5주선 위로 캔들이 올라왔어요. 그래서 인도 센섹은 죽은 게 아니고 다시 한번 또 살아나려고 시도를 하고 있네요. 볼린저 밴드 줄어들면서 이게 이제 결국 벌어질 텐데 줄어들면서 어느 방향으로 가느냐 이제 결정이 날 것 같네요. 세계 증시가 올라가는 걸 보면 어쩔 수 없이 인도 증시도 올라가지 않을까 싶은데 브라질 증시는 지난주에도 상승이었는데 계속 상승이네요. 캔들 차트 주봉입니다. 주봉 보니까 5주선, 20주선 정배열되어 있고 5주선하고 20주선하고 만난 지 얼마 안 됐잖아요. 상승 초입이다 이렇게 보는 게 맞습니다. 브라질. 호주 볼까요? 호주는 유럽은 약간 아직도 고개를 숙이고 있네요. RSI는 아직 바닥을 쳤다 이런 증거가 없습니다. 역배열대는 초기고 조금 더 조정이 이어질 수도 있겠네요. 호주. 캔들 차트 주봉 보면은 5주선 아래로 캔들이 내려왔어요. 캔들이 내려왔기 때문에
그리고 MACD도 꺾였잖아요. 그러면 조금 더 시달릴 수가 있습니다. 볼린저 밴드가 완전히 아래쪽으로 향하고 있네요. 그러면 이런 식으로 20주선까지 뭐 조정받는 그런 식의 상황이 연출될 것 같습니다. 영국 부재인데 부재는 상승 후 행보입니다. 조정받고 있긴 한데 RSI 점점 내려오고 있긴 한데 강하게 지금 버티고 있습니다. 캔들 차트 주봉 볼게요. 주봉 보면 5주선 위에서 호주랑은 약간 틀리죠. 하지만 볼린저 밴드 이미 다물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주의를 해야 돼요. 조금 조정받아야 될 수도 있는데 아직 5주선 살아있으니까 살아있습니다. 아직 독일입니다. 독일 닥스는 결국 캔들이 구름대 밑으로 내려와 버렸네요. RSI는 바닥에서 헤매고 있고 아직도 조정세를 벗어나지 못했네요. 캔들 차트 주봉입니다. 주봉 보니까 20주선을 위협하고 있어요. 20주선 만나는 게 이제 여기서 결정이 나는 거죠. 볼린저 밴드 줄고 있으니까 여기서 조정세를 펴고 벌어질 때 아마 결국 세계 증시 올라가니까 얘도 결국은 올라가지 않을까 싶은데 그렇게 진행이 될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유로스톡 50 횡보하고 있고요. 횡보하고 있고 캔들 차트 주봉 볼게요. 주봉 보니까 주봉도 독일이랑 똑같아요. 횡보하면서 볼린저 밴드 줄어드니까 이게 다 마무리될 때까지는 계속 헤매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프랑스 카크도 횡보네요. 프랑스 카크 횡보고 RSI는 다시 올라오고 있지만 아직까지는 횡보세를 면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횡보인데 좋지 않은 게뭐 고점 아래에서 횡보예요. 어쨌든 횡보 기어가고 있고 상당히 답답한 흐름. 어떻게 보면 프랑스 카크가 코스피보다 더 답답한 흐름이에요. 그럼 코스피 종합 일목균형 일봉 차트 보겠습니다. 코스피가 결국 긴 조정, 6월달부터 조정에 들어갔는데 3개월간 조정을 마치고 9월 1일부터 상승에 돌입했습니다. 그래서 벌써 9월 1일부터 상승이니까 2주 상승한 거예요. 그러니까 벌써 2주 지났고 참 순식간이죠. 어쨌든 여기서 수익을 내야 됩니다. 지금 코스피가 한 3파쯤 되는 것 같은데 이런 거 세면 또 말이 많을 텐데 그냥 세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까지 1파, 2파, 뭐 고점 연결선 하면 이렇게 작게 되는데 실제로는 그게 아니에요. 실제로 제가 생각하는 거는 여기까지가 1파고 여기까지가 2파입니다. 그러니까 2파 조정이 2달 이상 된 거예요. 그리고 3파 상승에 들어갔고 기분적으로는 한 3달 정도인데 실제로는 이렇게 됐습니다. 이렇게 됐고 3파 상승은 지난번에 1파 때 보면 한 3달 상승했잖아요. 3파도 3달이니까 2달 반 남았어요. 벌써 반달 지났으니까 2달 반 남았고 그 다음에 높이는 뭐 이게 1파 때 한 900포인트 올라갔거든요. 높이는 이론적으로는 1.6을 곱해서 96에 54, 91은 그래서 1400포인트 올라갈 수 있거든요. 이론적으로는 그렇습니다. 그러면 4600 정도가 될 것 같은데 근데 이게 또 이격이 커가 중간중간 또 조정이 있으니까 그걸 잘 버티는 게 또 임무겠죠. 캔들 차트 주봉 보겠습니다. 주봉 보니까 MACD 골든크로스 만들어냈죠. 그리고 5주선, 20주선, 정배, 5일선, 이건 주봉이어야 되는데, 죄송합니다. 주봉을 보니까 5주선, 지금 10주선에서 지지받고 올라갔거든요. 10주선에서 지지받고 올라갔기 때문에, 다음에도 10주선, 지지받는다고 생각해야 되고, 거기서 지지를 받고 또 올라갈지 아니면, 우리 코스피는 대체로 오파가 없거든요. 오파가 없어서 2번 상승하고 말지는 조금 더 봐야 돼요. MACD는 데드크로스 난 적이 없네요. 그래서 코스피가 장대 양봉을 뿜었습니다. 뿜었기 때문에 기대를 좀 해봐도 될 것 같아요. 그럼 정리를 해볼까요? 정리를 해보니까 9월 달에 조정이 들어갈 줄 알았는데 다들 조정이라고 했지만 버텼습니다. 버텨서 좀 새로운 국면으로 들어가는 나스닥 특히 들어가는 느낌이 들고 거기에 따라서 나스닥이 조정이 안 들어가니까 일본, 대만 이런 애들도 같이 지금 불기둥을 뿜고 있습니다. 다만 조정에 들어간 애는 중국 상해랑 베트남 이 정도입니다. 들어갔다고 하긴 그렇고 약간 꼭지 잡은 거고.
그리고 유럽은 여전히 힘들고. 그러니까 결국은 나스닥에 추종하는 놈들, 나스닥 추종 세력이 누구죠? 일본하고 대만, 이런 데가 추종 세력이고. 코스피는 좀 다른 것 같아요. 코스피는 재료가 있어서, 코스피는 좀 다르게 움직이니까, 다르게 접근해야 될 것 같고. 아무튼, 나스닥에 추종하는 세력만 상승하고 있고, 나머지는 죽을 쓰고 있다. 이렇게 보는 게 맞고, 코스피는 그동안 고생했으니까. 그리고 코스피는 재료가 있습니다. 정부가 코스피를 올리기로 작정을 했기 때문에 대통령이 이번 100일 취임 100일 기념 기자회견에서 또 다짐을 했잖아요. 코스피 올리겠다. 뭐 대한민국 최고 권력자가 코스피 올리겠다는데 뭐 이럴 때 하락에 베팅하고 그러면 뭐 하락할 수도 있죠. 근데 언제 상승에 베팅해 봅니까? 대한민국 역사상 처음 있는 일이잖아요. 대통령이 코스피 올려주겠다 이렇게 다짐한 거는 처음 있는 일인데 잘 판단하시기 바랍니다.